날벼락 같은 소식이 전해진 건 기온이 영하로 뚝 떨어졌던 추운 금요일 오후의 일이었습니다. 만져보니까 꽁꽁 얼어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혈압이 지금 내려가 있고 저체온증으로 지금 그러고 있다. 그래서 온풍기를 다리 쪽으로 이렇게 막 그거를 케어를 하고 있더라고요. 온 몸이 꽁꽁 얼어붙은 채 의식을 잃고 병원에 실려온 딸. 생각이 아직 없어서 돌아와야 되는데 지금 조금 가라앉았어. 좀 만져주고 하니까 좀 가라앉고 냅두면 퉁퉁 붓고 막 이러고 우리 나이 감각이 없어. 이것도 자꾸 접어줘야 되냐면 굳어가지고. 그날 이후 딸은 몸의 모든 감각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하게는 저 아이가 지금 전신마비라는 게 아직 몰라요. 그냥 쇼크 와서 그렇다고 알고. 수술한 지 일주일이 지난 지금 상황은 더 절망적입니다. 그 경추가 3, 4번이 지금 심하게 많이 다쳤는데 4번이 완전히 골절이 됐다. 부러지고 3번은 금이 간 상태고 이미 그때 선생님은 가망이 1%라고 그러더라고요. 뭐에 대한 게 1%야? 앉아 있을 수 있는 가망성. 사지 마비가 되고 앉아 있을 수 있는 가망도 1%라고. 하루아침에 걸을 수도 앉을 수도 없게 됐다는 22살의 정아 씨. 그녀가 발견된 곳은 뜻밖에도 한 자동차 공업소의 차량 안이었습니다. 14시 03분경에 하얀 분이 그냥 계신다고 메이커 사무실 쪽으로 오면 된다는 그렇게만 신고가 됐어요. 어제 사고 난 건데 지금 이제 우지가 발견이 됐다. 그래서 급박하게 대응을 한 거죠. 그날 새벽 공업소로 옮겨졌던 사고 차량 뒷좌석에서 정아 씨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겁니다. 사고가 난 지 무려 8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청주의 한 도로를 달리던 차량 한 대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일어난 건 그날 새벽 6시경.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구조대원만 10명. 하지만 그중 누구도 정아 씨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맨 처음에 제가 왔을 때 총 몇 명이 타고 있었냐 제가 명확하게 물어봤거든요. 그때 운전자가 2명 타고 있었다고 얘기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제가 뒷문까지 열어보고서 없다고 하니까 저희는 그냥 2명인 줄 알게 됐었지. 경찰이 도착했을 당시 차량 밖으로 나와 있었던 20대 사고 차량 운전자는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순순히 인정했다고 합니다. 나서 이거 하고서 뒤로 가서 이제 저희 바로 퇴장한 거죠. 몇 나왔어요? 0.116 나왔습니다. 그 정도면 그냥 소주 한 병 정도? 그가 말한 또 한 명의 동승자는 사고 차량의 조수석에서 119 구급대원에게 발견됐습니다. 사고 차량에 맨 처음에 가보니까 운전자의 창문이 내려져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운전석 쪽으로 이제 얼굴을 비치면서 물어봤거든요. 동승석한테. 그래서 내리라고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경찰도 구급대원도 그 차엔 2명만 타고 있었다고 들었기에 차량 뒷좌석에 부상자가 있을 거란 사실은 까맣게 몰랐다는 겁니다. 뒷자리에 있는 그런 여성 환자에 대해서는 전혀 말한 적이 없었어요. 어떻게 했다가 안타깝고 소홀한 그런 일이지만 운전자가 차가 있는데 없다고 하는 그 자체가 난 이해가 안 간다.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떨어졌던 새벽. 의식을 잃은 정아 씨가 냉동고나 다름없던 차 안에 방치됐던 8시간 동안 전신마비를 막을 수 있었던 소중한 골든타임도 함께 흘러가 버렸습니다. 정말 기가 막혔어요. 어이가 없고 거기다가 사고 난 것도 너무 기가 막혔는데 경찰도 못 보고 동승자 2명밖에 없어서 그 발견을 나중에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 8시간 동안 아이가 꽁꽁 얼었을 것도 가슴도 아프고 발견 못한 것도 가슴이 어이가 없고. 정아 씨와 함께 차에 타고 있던 두 사람은 왜 그녀의 존재를 말하지 않은 걸까요? 본인들 주장은 그래요. 만진 상태라서 기억이 안 난다고. 2명 다요? 예, 동일하게 뒤에 여자분이 타다는 걸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필름이 아예 끊겨서 그때 당시에 기억이 안 난대요. 납득하기 힘든 이 상황을 처음엔 어떻게든 이해해보려 했다는 정아 씨 아버지. 그런데 처음에는 애가 이제 앞시트 뒤시트 그 사이 있잖아요. 거길 그냥 처박혔는 줄 알았어요. 어둡고 그렇게 해서 이제 못 봤나? 근데 이제 처음에는 사진이 그 경찰이 한번 보여주더라고요. 그걸 보고서는 아연질색을 했죠. 사고 차량 뒷좌석에 누워있던 딸의 사진을 본 순간 의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제 딸애가 키가 170이에요.
작은 애는 아니죠. 난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고. 사고 당일 그녀를 불러낸 건 친하게 지내던 대학 선배였다고 했습니다. 저 잘 챙겨주는 오빠, 그런 오빠였고, 저도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연락도 안 하고 지내다가 집 앞으로 온다고 오랜만에 연락이 왔길래 너무 반가워서 스스럼 없이 그냥 나갔어요.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는 선배의 연락을 받고 나간 자리엔 처음 본 그의 친구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3시간가량 함께 시간을 보냈다는 세 사람. 저는 그러고 나서 집에 가려고 하는데 택시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아는 오빠 있잖아요. 그 오빠가 저희 집을 알거든요. 그래가지고 집 가자고 하길래 거부감 없이 탄 게 문제가 돼서. 그곳에서 5분 거리에 살고 있었던 정아 씨는 잠깐만 가면 된다는 생각으로 선배와 함께 선배 친구가 운전하는 그 차에 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소주 2병이랑 맥주 4캔 정도 먹었는데 제가 소주 1병 반? 그래서 정말 안 취해 있었고 차를 탔을 때 그 사람이랑 대화한 게 다 기억이 나요. 그녀를 태웠다는 사실마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는 두 남자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는 정아 씨. 그들의 얘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노래방 들어가서 제가 노래방 객기를 계산한 것까지 기억이 나거든요. 그 부분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노래방에서 제가 잠이 들었어요. 더군다나 기억은 나는데 확실하게 기억이 잘 안 나요. 저는 취하면 좀 자는 편이라서요. 1차로 간 노래방에서 이미 만취했다는 정아 씨의 선배는 이후 상황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친구랑 저랑 동네가 같으니까 집으로 가다가 손 앉아 않았어요. 그러니까 를 데려다 준 것도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네. 전 데려다 줬고 생각했죠. 아니면 택시를 타고 갔겠구나. 근데 걔가 같이 타고 있는 줄 전혀 몰랐어요, 저는. 그렇다면 운전을 한 그의 친구는 어떨까요? 노래방 안에서 이제 놀고 있는 모습은 기억이 나는데 그 중간부터 이제 나와서까지가 이제 기억이 안 나요. 뒤에 태운 거 자체도 생각이 안 난다는 거죠, 아예? 네, 인지 자체를 못하고 있었던 거죠. 원래 평소에도 그러면 필름이 잘 끊겨요? 아니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아요. 그래 평소에. 노래방에서 필름이 끊겼다고 주장하는 두 사람. 그런데 정아 씨는 그 후에 한 번 더 자리를 옮겼다고 기억합니다. 노래방을 나온 뒤 해장을 하러 갔다는 이 식당의 CCTV엔 실제로 그날 새벽 4시경 들어온 세 사람의 모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주문한 음식이 나오기도 전에 테이블 위로 엎어지는 남잔 정아 씨의 대학 선배입니다. 몸을 가누지 못하고 바닥에 드러눕는 그와는 달리 그의 맞은편에 앉은 정아 씨와 운전자 박 씨는 50여 분 내내 비교적 멀쩡한 모습입니다. 정말 박 씨는 이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 걸까요? 얘네가 거짓말했다고 조금 의심됐던 게 그거예요. 노래방에서 곧바로 출발을 했다면은 필름이 끊겼을 수도 있어요. 제정신 아닌 상태에서 차 끌고 출발했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스팟집 들어간 1시간을 기억을 못한다는 거 솔직히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거거든요. 지금 뒷박지 영상에서도 조수석에 있던 애는 취한 모습이 보이는데 운전석에 있는 애 취한 모습이 안 보이잖아요. 우리는 박 씨에게 CCTV에 찍힌 이 상황에 대해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CCTV 보셨죠? 네 맞습니다. 같이 나갔다 오고 50분 동안 거기 앉아서 같이 대화도 하고 하는데 그게 기억이 안 나요? 네, 아니, 전혀 기억이 없어요. 사실은 너무 멀쩡해 보이고. 네, 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다른 친구들도 저한테 얘기하는 게 원래 취한 게 잘 티 안 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곤 하는데 어떻게 나갔는지 뭐 차는 어디에 세웠고 이런 것도 아예 기억이 안 나요. 나중에 이제 사고 전에는 운전하면서 저도 잠들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럼 졸음운전까지 했다는 거네, 그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사고가 나기 전까지 그들이 탄 차량은 무려 50여 분을 주행했습니다. 요게 이제 오창 과학단지로 가면서 찍힌 거거든요. 근데 여기 조수석에 있는 애는 고개가 꺾였어요. 그러니까 꺾인 거 가서 자면서 가는 게 맞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도 운전자의 경우 특별한 모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눈에 띄는 건 자면서 운전을 했다던 그의 차량 속도. 그 찍힌 게 5시 27분에 찍혔고 그때 144km. 사고는 몇 시에 난 거죠? 5시 56분쯤? 무려 시속 144km로 달리던 차량은 그들이 나온 식당에서 30km나 떨어진 곳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바로 그 점이 이 상황을 더욱 납득할 수 없는 이유라고 정아 씨 아버지는 말합니다.
집 앞에 그쪽에서 사고가 났으면 궁금함이나 이런 건 없잖아요. 근데 왜 30km 이상 떨어진 곳에 거기까지 갔냐? 간 이유가 뭐냐? 의문이 많이 들고 왜 얘를 거기까지 데리고 갔을까? 정아 씨의 집은 마지막 행선지인 식당에서 불과 4km 거리. 두 남자가 사는 곳도 그 근처였는데 왜 반대 방향으로 30km나 더 가서 사고가 난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아 씨는 그 상황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제가 중간에 그 복대가 경시장이 있거든요. 저희 집이랑 반대 방향이에요. 맨 처음에 거기서 너 어디 가냐고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오빠 깨우면서 오빠가 우리 집 알잖아 이러면서 일어나봐 이렇게. 저희 집 가까운데 정초 씨 막 이상한 데로 가길래 어디 가냐? 집 안 가냐? 여기 어디냐? 어디로 가는 거냐? 이렇게 물었는데 근데 자기도 잘 모르겠다고. 운전하는 분이? 네. 자기도 잘 모르겠다 웃으면서 그랬던 게 정말 기억이 나요. 핸드폰을 열어봤는데 검색했던 기억 보니까는 오천 호수공원을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박 씨의 휴대전화에서 그가 도심 외곽의 한 호수공원을 검색한 기록이 확인된 겁니다. 사고 지점에서 약 9km가량 떨어진 곳입니다. 5시쯤에는 거의 없죠. 그냥 한 번 왔다 갔다 하고 그 정도 수준이죠. 새벽 5시면 여기 놀거리 다 사라지고 저기도 다 꺼지고 여기밖에 없죠. 여기 새벽에. 술에 취한 친구와 친구의 후배를 태우고 그는 왜 30여 킬로미터나 떨어진 인적 드문 이곳까지 오려 한 걸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창에서 사고 난지도 몰랐었고 거기가 이제 남일이라는 곳인 줄 알았고 사고 지점마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그에게 호수공원을 검색했던 이유가 뭔지 물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드라이브 할 때 많이 가는 곳이거든. 아마 그 이유 때문이지 않을까. 드라이브를 하고 싶어서 그건 모르겠어. 왜 거기를 가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정아 씨를 불러낸 선배 역시 친구의 행동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도 제 친구 행동이 사실 좀 이해가 안 가긴 하는데요. 그럼 거긴 자주 가는데요? 아니요. 그게 술 먹고는 남자들끼리는 거리도 있고 해서 안 가는데 술 먹고 갈 그런 데는 아니죠. 호수공원 근처를 배회하던 그의 차량이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멈춰선 시각은 출발한 지 약 50분이 지난 6시경. 사고 상황을 설명하는 그의 모습은 경찰과 구급대원이 보기엔 꽤나 멀쩡해 보였다고 합니다. 음주가 의심되긴 하지만 그렇다고 또 인사불성 상태는 아니라고 표현해야 될까? 왜냐면 저희가 이름 물어봤고 주소 물어봤는데 다 곧잘 대답했고 아픈 부위까지 다 얘기를 하시니까 마지막에도 견인을 하려고 가니까 잠깐만요 하면서 자기가 안문을 열고서 핸드폰하고 지갑인가 2개를 꺼내고 왔거든요. 뒤에 있었거든요. 근데 운전자가 뒷문을 열어서 이렇게 하고서 타는 걸 시작했거든요. 저한테 아무도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저한테 분명히 분명히 얘기했고 뒷문까지 열어보고서 없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 이상 진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겠지만 그걸 믿을 수 없는 정황들이 너무 많잖아요. 좀 거짓말 탐지기 같은 것도 동원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거짓이라면 부상당한 사람을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제 유기하고 수사기관에 거짓말하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렇다면 이건 위험운전치사상이 아니라 뺑소니 즉 도주차량죄로 처벌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정아 씨의 삶은 송두리째 달라졌습니다. 손이 자꾸 온물에 들어요. 안 쓰니까 얘랑 변화도 잘 몰랐는데 처음에는 눈물이 엄청 많이 나왔는데 이제는 눈물도 안 나요. 이겨내야 되니까. 하루에도 수백 번 생각해요. 후회하고 어느 순간이 제일 후회돼요? 그냥 나간 거 자체가? 네. 그냥 다 후회되지만 그때 그냥 나가지만 말았으면. 그날 정아 씨가 생사를 넘나들던 그 순간 그곳엔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단 한 명만 눈을 크게 떴더라면, 단 한 명만 그녀의 소리 없는 SOS에 귀를 기울였더라면 그녀를 다시 서게 할 골든타임이 이렇게 허망하게 사라지진 않았을 겁니다.